제가 후배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이라고 말하는 큰 호흡에서 가늘게 호흡을 내뱉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하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처럼 호흡을 빠르게 내뱉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 요 3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근육 훈련의 일환이어서 한번 내가 배워두면 배운 방식이 계속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여러분 딱 얼굴 보시면 되게 익숙한데? 하면서 자, 지금 정말 수천 명의 수강생이 열광한 스피치 코치시기도 합니다. 또 사업도 하시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24년 차 아나운서이신 한석준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있을 땐 그냥 연예인 같은데 말하니까 아나운서다. 목소리가. 네, 다른가요? 그럼요. 요새 참 딱 꽂힐 만한 스피치 책이 한동안 안 나왔었어요. 수년간.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말하기에 관련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황별 혹은 내가 처한 그 당장 돌파해야 될 어떤 태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때 바로 딱 읽고 적용하면 너무 좋은 책이 나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그 커리어 전환이 아나운서 분이라고 해서 스피치 코치를 누구나 잘하지 않거든요. 그제가 네.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럼요. 네. 대본을 주고 읽는 것과 네. 상황에서 뭐 PT를 잘한다, 아니면 스탠딩 스피치를 잘한다, 아니면 뭐 앉아서 다르죠. 토론을 잘한다. 이거 완전히 다른 분야라 공부를 엄청 하고 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럴 근데 수 이걸 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입사를 한 후에도 네. 제 발음이나 발성에 대해서 입사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코칭도 받고 교육도 받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말을 제가 많지만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제가 말을 내용을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조리 있거나 막 재밌게 말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말하는 직업을 가졌으니 그렇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쌓아가고 달라지고 발전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네, 나중에서 좀 발견하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 할 일이 바빴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그게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고 네. 나중에 그게 들어온 다음에는 그럼 이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인터넷 강의였고 하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 제가 네. 경험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 이게 책으로 나오면 좋겠구나가 돼서 요번에 그걸 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게도 이것만 바꾸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보면은 뭐 목소리에 관련된 거, 발음, 그 다음에 또 울렁증, 네. 그리고 발표가 어려서 승진 문턱에서 미끄러지는 사람, 그 PT, 이거 진짜 네.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뭐 정말 만만하게 보이는 말투, 이게 말의 태도에 관련된 것, 말의 태도, 말의 관계, 말과 돈, 경쟁 PT에서 미끄러지고 승진해서 미끄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음성, 발음, 자신감,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가 봐요. 그게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연히 제가 아나운서니까 네. 발성과 발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만났고 그런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걸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발음이랑 발성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저한테 와서 저는 발표도 못해요, 강연도 못해요, 뭐 이런 다른 거에 대한 울렁증 있어요? 뭐 네네네, 이렇게?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아는 한에서 도와주다 보니 이걸 좀 더 도와드리려면 나도 이걸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가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더 점점 공부를 하고 그분들의 공부한 내용과 저의 아나운서의 그 경험을 다 결합해서 네. 다시 새롭게 만든 이야기들, 제 안에서 새롭게 버무려진 얘기들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강연이나 발표 같은 경우에 내용을 잘 만들고 그 잘 만든 내용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첫 마디, 첫 문장으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나에 대한 감정을 호감으로 바꾸면서 맞아요.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음이나 발성 혹은 첫 마디를 어떻게 하는가, 오케이. 오프닝 1분을 어떻게 강렬하게 잡아 나갈 잡아나간다.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훨씬 더 잘 해왔던 부분. 이 책 읽고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아유, 이제. 무슨 말씀이세요? 다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아유 세상에. 야.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걸 조금 이렇게 흘리고 가셔야 돼요. 아이고, 네네네. 네, 몇 개는 흘리고 가야 아유, 돼. 그럼요. 읽으라 그러면 그 큰일 나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저도 맨날 내 목소리 네. 물론 이제 하도 30년 강의하다 보니까 약간 성대결절 뭐 이런 것도 오면서 이제 좀 포기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 뭐. 야 미성은 끝났다. 처음부터 미성 아니었지만 그 목소리가 좀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말씀을 드릴 때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바꾸고자 할 때 네. 원하는 목소리가 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소리가 남자로 치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한석규가 되겠다. 이병헌이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제 얼굴이 수술한다고 해서 이병헌이 안 되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지만 제 얼굴 가진 상태의 이 모습에서 가장 호감 있는 표정은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미소를 짓고 있는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도 표정을 바꿀 수는 있다 이 그렇습니다.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제 성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렇죠. 제가 한석규 성대를 갖다 끼고 이병헌 성대를 갖다 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제 성대 그대로인 상태에서 가장 호감 가는 소리는 낼 수 있죠. 그게 발성 연습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만 설명을 드린다면 사실 선생님께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편이세요. 아주 잘 울려서 말씀하시는 편이어서 네. 결절이 오고 그러시는 거는 발성 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워낙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물도 이렇게 찬물보다는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게 좋고 그것도 그쵸. 조금씩 끊어서 한 모금씩 마시되 한 모금을 바로 마시기보다는 입에 머금고 있다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성대를 계속 촉촉한 상태로 유지하게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거 자체로도 보호가 되고요. 보통 분들이라면 성대의 소리를 가장 좋게 내는 이것도 근육 훈련의 일환이어서 한번 내가 배워두면 그 배운 방식이 계속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거든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저는 이거를 허밍 후 소리 내기 연습 방법이라고 하는데 허밍 후. 네, 허밍 후 소리. 그러니까 이 연습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후배들을 가르쳤을 때 제일 잘 통하는 방법이 3개가 있어요. 그게 제가 명상호흡법이라고 말하는 큰 호흡에서 가늘게 호흡을 내뱉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네. 하나는 허밍을 하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하품처럼 하 하면서 그러니까 호흡을 빠르게 내뱉다가 소리를 얻는 방법. 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허밍 후 소리 내기라는 걸 한번 해보자면 먼저 허밍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안에 있는 턱을 벌려서 입은 다물지만 턱을 벌려서 소리를 냅니다. 한 음으로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하면 턱을 한번 이렇게 닫아보세요. 네. 이빨. 죄송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 소리는 계속 내쉬면서 입만 한번 닫아보세요. 낸 상태에서 내면서 쭉 그러면 내셔야 돼요. 입을 닫고도 내야 돼. 네네네. 입을 닫으면 허밍하는 소리가 안 매력적으로 변할 거예요. 납작해져 소리가. 납작해질 거예요. 그게 입을 벌려야 그러네. 네, 입 안 공간이 하나의 울림통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선 입을 항상 크게 벌리는 게 꼭 필요해요. 이걸 먼저 느끼게 입을 해드리려고. 조그맣게 벌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입을 크게 벌려서 얘기를 해라. 지금도 바로 달라지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아니고 그렇구나. 네. 오케이.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그래서 모음 발음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중요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게 목소리 자체를 좋게 만드는데도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입을 벌려서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고 가장 편하게 소리를 내는 걸 계속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TV 김미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MKTV 김미경입니다. 아유, 완전히 역시 다른 소리가 네. 나네요. 역시 통이 좋아야 돼.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 울림통을 만들어줘야 돼. 네. 공간이 있어야 소리가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기타에 보면 줄 뒤에 큰 통이 달려 있기 맞아요. 때문에 소리가 소리가 좋잖아요. 나죠.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입으로.
자, 그러면은 또 우리 PPT 얘기를 좀 해보면 성공적인 발표, 이게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 잘하는 방법 좀 하나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를 세 가지 네. 히읗 세 가지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히읗. 네. 그 전에 하나를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을 내가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배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요. 아하. 그런데 그 생각을 먼저 바꿔주셨으면 바꿔야 좋겠어요. 이건 연습하면 무조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오케이.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달라지게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아하.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발표를 위한 세 가지 히읗은 뭐냐면 네. 첫 번째가 핸드폰이고요. 음흠. 두 번째가 흐름, 음흠. 세 번째가 호흡이에요. 오케이. 요 세 가지를 알아주셔야 되는데 핸드폰은 뭐냐면 처음에 오프닝 연습을 핸드폰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대본을 짰다면 오프닝 1분만 네. 제일 오프닝 부분만 내 핸드폰을 영상을 켜놓고 녹화를 하면서 내 자신을 찍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오프닝을 녹화하고 나서 영상을 보기 전에 스스로 먼저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A 평가지라고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영상에 나온 나를 제3자의 시선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B 평가지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A 평가지와 B 평가지를 비교하잖아요. 네. 대부분 B 평가지가 평가가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자기가 한 걸 못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괜찮은 거죠. 이걸 통해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덜 쫄아. 네, 덜 쫄아야죠. 덜 쫄아야 돼. 네. 그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상 속에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상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그 이거를 5번, 10번 반복하면 오프닝 1분을 실제 현장에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1분이. 그럼요. 그게 이미지를 결정하니까요. 맞아. 네. 그래서 그게 이거 첫 번째 하고 히읗이에요. PT 가는 사람 드뭅니다. 아시죠? 제가 이거를 많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데 해도 안 해요. 네, 잘 안 해요. 대충 하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되지. 자신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데 더 안 해. 네. 근데 전 실제로 이걸 한 사람을 제 수강생 중에 몇 명 있거든요. 이거 하고 승진하셨고 이거 하고 경쟁 PT에서 자기가 따셨고 원래 발표 두려워하셨던 분인데 이거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회사의 발표 에이스가 되셔서 그 회사의 모든 경쟁 PT를 다 해? 다 혼자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지금 팀장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팀장 에이스가 되셨다고. 은인이네, 은인. 아니 뭐 그분이 열심히 저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그분이 열심히 하신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흐름은 뭐예요, 그럼? 흐름은요. 네. 이 PT에 대해서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본을 완벽하게 써서요. 네. 그걸 다 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하는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다 망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까먹는 순간 그 뒷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요. 맞아요. 그래서 절대 외우면 안 되고요. 단 대본을 정했을 땐 흐름만 익히면 돼요. 네. 아, 내가 1번 이야기 이거 하기로 했지. 그 다음 이거지. 그 다음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 결론이야. 이렇게 흐름만 알면 되고 특히 경쟁 PT는 화면도 있잖아요. 내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그때그때 다 흐름만 딱 나와 알고. 있는데요, 뭐. 그럼요.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오케이. 흐름만 익히면 되고 내가 어제 준비했던 핵심적인 내용이나 무슨 뭐 여기서 한 번쯤 웃겨야지 생각했던 개그나 한두 개 빼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를 그걸 좀 머리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게 두 번째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호흡? 호흡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발표 중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땐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사람들 다 보는데? 아, 그럼요. 이 심호흡이요. 이게 사람들 다 보는데 이걸 해도 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심호흡 하는데 한 2초면 되고요. 그 정도 2초 심호흡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뭘 어색해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 생각보다 그 정도로 나한테 집중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꼭 2초 다! 정도. 그래서 뭐 얘기하려는 거야 도대체? 나 이러고 있어. 네,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 2초 정도 심호흡해도 괜찮고요. 네, 네, 네. 특히 요 짧은 2초 심호흡만으로도 나는 엄청 편해집니다. 오케이. 네.
숨도 못 쉬고 들어가지 말고 아유, 그러니까요. 벌벌 떨다가. 그래서 요 세 가지 희은만 지켜도 네. 지금보다 훨씬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네.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요약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발음이 부정확하다라는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 에, 이, 오, 우와 같은 모음만 확실하게 훈련하라는 솔루션을 준 것도 있고요. 네. 또 발표 불량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 발표를 하다 아까 말씀하신 오프닝 1분만 반복해서 연습하라는 솔루션. 또 이제 어떤 이렇게 상대가 있는 말하기 이어서는 만만해 보이는 말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말끝을 흐리지 말고 마침표를 찍듯 분명하게 발음하라는 뭐 솔루션. 또 이제 특히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문도 들어 있고요. 또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님이 직접 훈련한 모습을 담은 QR코드 그걸 찍고 들어가면 이제 영상이 있는 거죠. 네. 아주 알차게 구성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만족하실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요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만만히 보이는 말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끝을 흐리지 말고 올려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 네. 끝을 마침표를 네, 만약에 요면 요, 다면 다까지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겁니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끝까지. 그게 두렵습니다. 그거 되게 어려워요. 이게 걱정인 사람들, 이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걸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보면 네. 말 끝까지 다 하는 거를 너무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걸 보고를 할 때도 예, 어제 출장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어떻게? 예, 어제 출장 잘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뭐 다녀. 그 네. 뭐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네. 그 무슨 말씀하시려고도 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가 아니라 아니라,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고요. 말을 맺질 않았으면 무슨 뜻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에서 직원 A, B, C 3명한테 의견을 물어보는데 2명은 명확하게 말하고 1명이 이렇게 하면 그 1명은 점점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의견은 점점 그 사람들의 팀장 입장에서 없는 의견. 제가 진짜 불과 얼마 전에 20대 독서 클럽 하는 학생들 한 3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 어떤 학생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고민을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사람인데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되게 어려운 거 안다. 이거 아마 당신한테는 아주 어려울 텐데 지금부터 다 요가를 이를 악물고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한번 꼭 그렇게 말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말을 먹는다라는 게 그걸 응원하는 제 앞에서도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상대와 이 핑퐁 주고받는 거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말에 힘이 하나도 없어. 끝말이 없으면. 그렇게 느껴지죠. 사실 그분의 정말 인간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끝맺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누구나 그 사람이 힘이 없다. 그 사람이 의견이 불분명하다. 자기 주도가 전혀 안 되는 거야. 내 말에 내 주도가. 그렇게 느껴져. 말은 나갔는데 내 힘과 내 주도가 안 실려 있어. 그럼 말을 왜 하냐고. 네. 그래서 불리해지는 거죠. 모든 면에서. 여기서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나를 지키면서 거절하는 법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 더 중요한 걸 먼저 생각해 볼 건요. 네.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탁하는 사람, 당연히 부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네네. 거절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고요. 근데 부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부탁이 과연 내가 지금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부탁이냐, 네. 아니면 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이 사람한테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부탁이냐, 이거를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부탁을 들어주던 혹은 거절하던 상관없이 그 주체를 나로 둬야 돼요. 오케이.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부탁을 했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서 들어주는 거고 해주기 싫어서 안 들어주는 겁니다.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고 싶을 때 해주는 거고 해주기 싫을 때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거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떤 판단에 의한 걸 하다 보면 네. 두 번째가 왔을 때 그런 뭐랄까 카피할 수 있어요. 나의 행위를. 네.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두 번째 왔을 때 똑같은 고민을 네. 50이 돼도 해야 되고 나이 60이 돼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이게 결코 끝나지 않아요. 안 그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선을 넘는 약간의 무례한 부탁을 아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부탁을 마치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오케이. 실제 그 사람들은 그냥 되게 편하게 부탁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거절해도 그 사람들은 심리적 타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면 얘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 아니야? 안 아파해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네. 거절할 때 사람들이 이유를 생각해요. 음. 내가 이거 해주면 안 되겠어. 근데 뭐라 그러고 거절하지?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50만 원이 있긴 있어요. 빌려는 주기 싫은데 나 뭐라고 하지? 나 지금 뭐 살 거 있다고 할까? 뭐 학원 등록해야 된다고 할까? 막 거절의 이유를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이유는 있어도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거절을 하는데 왜 이유를 대야 되죠? 부탁하는 애도 이유를 안 대는데 거절하는 나는 왜 이유를 대야 되죠? 그래서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 지금 이거는 못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집요한 애들은 왜? 물어봅니다. 왜? 그러면 아니 그 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거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유를 대는 순간 그 이유에 대한 반박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 며칠인데 내가 30일까지 이 돈을 써야 돼. 내가 29일에 갚을게. 이럽니다. 그 29일에 못 갚아요. 네. 못 갚아요. 그러니까 거절할 때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대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절하는 거는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빚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정말 미안한데 내가 너를 친구로서 좋아하지만 이거는 안 돼.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끝이에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의 매력에 푹 짧은 시간이지만 확 빠져들으셨을 것 같아요. 물론 한석준 저자님이시죠. 저자님께도 빠져들었을 것 같고요. 저도 역시 딱 뭐 한 시간여 동안 확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의 34가지 법칙이 이 작은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34가지 중에 제가 볼 때는 99% 다 여러분들의 상황이고 여러분의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한 줄 감상은요. 말하기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로써 무엇인가 하고 싶다면 말하기의 기초를 이 책으로 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하고요. 이 구독자 도서 증정 이벤트 하거든요. 늘 10권을 나눠드려요. 영상 보시면서 나는 말할 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오늘 한석준 아나운서님 말한 것 중에서 이거 너무 공감 가요. 이거 후기 많이 달아주시고요. 후기와 더불어 이 책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책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1, 2, 3, 4 중에서 여러분은 찍으시면 돼요. 자, 이 책의 제목 무엇일까요? 이 1번 제목, 한석준의 운동 잘하기 수업. 아하, 2번 한석준의 영어 수업. 3번 한석준의 행복 수업. 그리고 4번 한석준의 말하기 수업. 네, 직접 안내해 주시죠. 정말 여러분에게 말을 못한다고 고민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책 제목 적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이 마무리해 주니까 나 할 거 없고 너무 좋다. 깔끔하고 그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 네.